커다란 법원 건물, 판사와 검사들은 집무실에 모여 소식지를 훑어보고 있었다. 이반 일리치가 죽었다는군요. 이반 일리치는 그들의 동료였고 모두 그를 사랑했다. 그러나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모두 제일 먼저 떠올린 생각은 이 죽음이 자신들이나 지인들의 인사이동이나 승진에 어떤 의미를 지닐까였다. 이반 일리치가 지나온 인생사는 가장 단순하고 평범하면서도 가장 끔찍한 것이었다. 그는 45살에 죽었고 고등법원 판사였다. 그는 1864년에 제정된 법령을 실무 현장에서 다룬 선두주자 중 하나였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르브나 미엘은 사교계 모임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빛나는 아가씨였다. 그는 좋은 귀족 가문의 처자인 그녀와 결혼했다. 아내는 자기에게 신경을 써달라고 트집을 잡으며 유쾌하고 품격 있는 삶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업무로 달아났고 자기만의 독립적인 세계에서 유쾌함을 찾았다. 하지만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다른 사람이 그를 제치고 재판장 자리를 차지한 것이다. 그는 항의하다 다음 인사이동에서도 배제됐다. 이반 일리치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다음 날 그는 페테르부르크로 떠났다. 연봉 5,000루블짜리 자리를 얻기 위해서였다. 친구에게 좋은 자리를 약속받았고 연봉 5,000루블에 2직급이나 더 높은 자리로 승진했다. 이반 일리치는 완전히 행복했다. 새로운 도시에서 구한 집은 꿈꾸던 모습 그대로 훌륭했다. 몸소 집 단장에 나선 이반 일리치는 벽지를 고르고 가구를 사들였다. 그러다 말귀를 못 알아먹는 도배장이에게 커튼 다는 시범을 보여주려고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져 창틀 손잡이에 옆구리를 찢고 말았다.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었다. 가끔 이반 일리치는 입속에서 이상한 맛을 느끼고 왼쪽 배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이 불편함은 차차 커졌고 이 더러운 기분이 점점 더 심해지자 그가 누려온 품위 있고 유쾌한 삶마저 위태로워졌다. 그는 저명한 의사에게 갔다. 병원은 모든 것이 법정과 똑같았다. 그가 법정에서 피고를 대하며 짓는 표정을 의사는 환자를 대하며 똑같이 짓는 것이었다. 이건 위중한 병인가요? 아닌가요? 그는 이토록 중요한 문제에 지독히 무심한 의사를 향한 크나큰 증오심이 치솟았다. 그는 또 다른 저명한 의사를 찾아갔다. 달라진 치료법에도 차도는 없었다. 새해를 앞두고 처남이 그들의 집에 묵었다. 오랜만에 만난 처남이 1초쯤 말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누나 눈에는 안 보여? 매형은 죽은 사람 같아. 대체 무슨 일이야? 그는 오싹 소름이 돋았고 숨이 턱 막혔다. 3단 논법의 예를 따르자면 카이사르는 인간이다. 인간은 죽는다. 고로 카이사르도 죽는다. 라고 했다. 이반 일리치는 평생 이것이 카이사르에게만 해당하는 말이지 절대 자기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리라고 여겨왔다. 그는 아편을 쓰고 모르핀을 투약하기 시작했다. 의사의 처방으로 만든 역겨운 특별식을 먹었고 배변 때문에 특수 용변기를 제작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이반 일리치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가 있었다. 그의 배설물을 담당하는 주방하인 게라심이었다. 한 번은 용변기에서 기운이 빠져 주저앉은 그를 게라심이 부드럽게 일으켜 소파로 데려가 앉혔다. 그는 누구든 자기를 그저 아이처럼 불쌍히 여겨주길 무엇보다 바랐다. 그런데 게라심과 있으면 그 비슷한 뭔가를 느꼈고 그와의 관계에서 위안을 얻었다. 그는 고통스럽고 혼미한 상태였다. 누군가가 그를 비좁고 깊고 검은 자루 속에 아프도록 처박은 채 자꾸 더 안으로 쑤셔 넣지만 도무지 들어가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다. 대체 무엇을 위해 저를 이토록 끔찍이도 괴롭히는 겁니까? 혹시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갑자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제대로 했는데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단 말인가. 이반 일리치와 아내가 바라던 일이 실현되었다. 딸의 약혼자인 페트리셰프가 정식으로 딸 리자에게 청혼한 것이다. 리자와 표도르브나는 청혼을 알리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소파에 누워 증오가 담긴 눈으로 말했다. 제발 좀 편히 죽게 내버려둬.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꼭 우리가 저렇게 병들게 한 것처럼 구시잖아요. 아빠가 불쌍하지만 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정신적 고통이었다. 사제가 와서 고해 성사를 들어주자 그는 마음이 한결 누그러졌다. 거봐요. 좀 더 좋아졌죠? 아내의 물음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그의 얼굴은 끔찍했다.
기만이 그에게서 삶과 죽음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고함을 질렀다. 다들 나가라고. 날 내버려둬. 그 순간부터 시작된 비명은 사흘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아내에게 대답한 그 순간에 자신이 파멸했고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았다. 갑자기 어떤 힘이 그를 툭 밀치더니 숨통을 틀어 막았고 그는 구멍 속으로 나뒹굴었다. 그곳 구멍의 끝에서 뭔가가 반짝였다. 김나지움에 다니는 아들이 살며시 침대로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그는 구멍 속을 나뒹굴며 빛을 보았고 자기 인생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아직 바로잡을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아내에게 눈빛으로 아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얘 좀 데리고 나가. 불쌍해. 당신도 그렇고. 그들을 구원하고 자신도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그럼 죽음은? 그것은 어디 있는가? 죽음의 공포를 찾아보았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죽음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공포도 없었다. 죽음 대신 빛이 있었다. 끝난 건 죽음이야. 그것은 더 이상 없다. 그는 크게 숨을 들이마시다가 그대로 멈추더니 몸을 쭉 뻗은 채 죽었다. 우선은 이 소설이 이반 일리치의 삶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점에 주목해보면 어떨까요? 소설 속에서 이반 일리치는 몸부림침을 부정하고 있지만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절대 명제는 인간의 보편성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혹시 이 거장의 방대한 작품 세계가 좀 부담스러웠던 분들이라면 이반 일리치의 죽음처럼 그가 남긴 중단편으로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